2개, 3개. 요 안에 미량 요소랑 갖가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액비를 만들 때나 아니면은 연면 12 정도 10g 정도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루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넣으시는 것보다 이렇게 통에다가 넣고 먼저 녹이신 다음에 안녕하세요, 순비리의 제주농부입니다. 오늘은 마늘밭에 나와 있습니다. 요 며칠 비가 촉촉히 내려서 그런지 마늘이 그리고 양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게 마늘의 잎마름병이랑 모름병, 각종 녹균병도 있을 거고요. 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이 마늘에 잎마름병이 좀 온 것 같고 녹균병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약을 친 지 한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약을 하실 때는 비가 자주 오고 그리고 습한 날이 지속되면은 한 차례 더 보통 이제 약을 치는 주기가 있잖아요. 그 주기가 되지 않았어도 약이 시가 내려갔다 생각하시고 한 차례 더 약을 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작년에 제가 마늘을 키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바로 잎마름병이고 녹균병입니다. 그래서 마늘은 요 양파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요 마늘은 병이 상당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해충이야 이제 살충제를 주면 되고 이제 막걸리 트랩 같은 걸로 해주시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시기에 이제 병 예방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살균제를 하면서 여기다가 이제 칼슘제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슘제는 여러 가지가 참 많죠. 제품화된 것도 정말 많고, 칼슘제 마그네슘 들어간 거, 질소 인산가리가 들어가 있고, 칼슘도 들어가 있고 하는 킬레이트화된 굉장히 흡수력이 빠르고, 그다음에 이동이 빠른 그런 칼슘제가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칼슘제도 구입하셔서 뿌리셔도 되지만, 이제 대농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친환경을 하시는 분들은 이 칼슘제를 대농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칼슘제를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부담되고요. 친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 칼슘이 이제 대부분 이제 유기농 인증 자재가 아니기 때문에 쓰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친환경을 하시는 분들은 가장 저렴하고 그리고 유기농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약재를 대부분 만들어서 쓰시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늘하고 양파 그리고 대파에 쓸 수 있는 그 칼슘제 만드는 것 잠깐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칼슘제와 그리고 거기에 넣을 수 있는 아미노산 그리고 미량 요소를 넣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방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량 요소를 지금 시기에 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시기에 추비를 주셨다고 해도 그 추비에 미량 요소가 다 들어가 있지는 않잖아요. 거기에는 봉소, 마그네슘 정도가 이제 들어가 있는 비료들이 있는데 그 외에 아연이나 철 이런 게 없는 비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 영양제를 주실 때 미량 요소가 함께 들어간 그런 비료도 함께 주시면 좋은데 오늘은 그 미량 요소 비료를 아주 저렴한 비료를 쉽게 주실 수 있는 칼슘과 함께 주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돈 100원입니다. 100원 정도면은 충분히 이 밭에 한 말 정도, 한 말도 안 들어가요. 한 10리터, 한 5리터면은 요 정도의 이제 마늘에게는 충분히 뿌리고도 남을 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균제하고 그 다음에 칼슘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슘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게 처음에는 잎끝 마름, 팁번이라고 하는데 잎끝이 마르는 현상, 그게 발생하면은 우선은 칼슘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요즘에는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크게 비가 안 와서 잎끝이 마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중간중간에 칼슘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칼슘제는 이제 물거름 주셨더라 하더라도 연면 시비로 한 보름에 한 번 정도씩은 주시면은 이게 칼슘을 주는 이유가 바로 무름병을 예방하고 그리고 병이 걸릴 수 그러니까 병 발생 비율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작물이 칼슘을 먹고 튼튼해지기 때문에 병 발생이 적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만큼 병 발생이 적어지면 수확량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이유 때문에 칼슘제를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슘제를 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웃자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웃자람 예방하는 방법은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칼슘제를 주시던가 아니면 질소가 빠진 인산가리 아니면은 인산칼슘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칼슘제를 줘서 이제 웃거름을 주고 이제 비가 잦게 되면은 아무래도 웃자랄 수가 있습니다. 웃자라게 되면은 밑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밑이 드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칼슘제를 주시면은 웃자람이 멈춥니다. 그러면서 얘네들가 이제 밑이 들고 그다음에 저장성도 좋아지죠. 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칼슘제를 주셔야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구입하는 칼슘제들이 염화칼슘으로 많이 만듭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저렴하고요. 그리고 이게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뿌리게 되면 바로 작물이 흡수해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서 파는 좀 저가의 그런 칼슘제는 대부분 염화칼슘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염화칼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염화칼슘을 그냥 물에다 녹이셔서 그 영양만큼 녹이셔서 그냥 작물에다가 뿌려주시면 됩니다. 큰 문제가 없어요. 대신에 식품에 쓸 수 있는 식품용 염화칼슘을 구입해서 쓰셔야 됩니다. 자, 작물 잠깐 보여드리고요. 염화칼슘으로 이제 칼슘제를 만들어서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미량 요소가 들어간 아미노산이 들어간 것을 넣고 작물에게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주면은 미량 요소가 들어간 아미노산을 주면은 뭐가 좋은지 그것도 잠깐 작물에게 살균제를 주면서 칼슘제도 함께 칼슘도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작물을 좀 튼튼하게 키우고자 칼슘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칼슘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저렴한 게 이 염화칼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 염화칼슘과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두 가지 비료가 있는데요. 하나는 붕산비료, 연면시비용이고, 밑거름용으로 쓰는 거는 이제 붕사비료입니다. 그냥 뿌려주는 비료고요. 요거는 수용성 붕산비료라고 합니다. 연면시비용입니다. 요 두 가지, 그러니까는 칼슘과 붕산비료를 함께 섞어서 뿌리시면은 칼슘의 이동을 돕고 양분의 이동을 돕기 때문에 항상 칼슘을 주실 때는 요 붕산비료를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죠. 그리고 붕소 결핍 증상도 막으실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작물의 부족한 붕소 결핍 증상도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요 붕산비료를 주실 수 있지만 오늘은 미리근을 이제 줄 겁니다. 염화칼슘에 미리근을 줄 건데요. 여기는 아무래도 미량 요소가 다 들어가 있고요. 동물성 아미노산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뿌리 발근에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뭐 기형과 예방, 뭐 착과율 향상, 뭐 꽃눈무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는 이제 붕소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붕소가 6%가 들어가 있습니다. 6%. 그리고 아연, 철, 망간, 구리, 몰리브덴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는 동물성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종 생리장애, 그리고 갑자기 추워졌을 때 아직은 꽃샘추위가 있죠. 그 꽃샘추위도 예방해주고 하기 때문에 미량 요소 결핍 증상을 예방하고 그 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도 높여줍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주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미량 요소도 줄 수 있으니까요. 요것을 한번 혼합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용량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염화칼슘은 아시죠? 염화칼슘 이제 뿌리게 되면 바로 이제 눈이 오면은 염화칼슘 뿌리죠. 염화칼슘이 수분과 만나면은 바로 이제 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유통에다가 좀 덜어서 이렇게 소분해서 놓으시면 아주 편해요. 아니면 이렇게 항상 염화칼슘을 쓰시고 항상 이렇게 막아 놓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다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통에 놓으시고 저 같은 경우에 붕산비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통에다 놓고 소분할 때 조금씩 텃밭에서 많이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붕산비료는 많이 안 씁니다. 조금씩 뭐 5g, 10g 쓰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제가 이용을 하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계량 스푼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화칼슘은 한 말 20리터에 40g에서 50g 정도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40g 줄 거고요. 요거 10g짜리입니다. 10g짜리 4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염화칼슘을 우선은 4개. 두 개. 4개, 40g. 40g 재시고요. 요거는 미리근입니다. 농약방이나 인터넷에 다 팔아요. 요거 한 포면은 요 안에 미량 요소랑 갖가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액비를 만들 때나 아니면은 연면시비, 뭐 살충제, 살균제 하실 때 꼭 이렇게 미량 요소 복합비료가 들어가 있는 요것을 주세요. 아미노산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작물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요것도 이제 10g 정도. 정도 10g 정도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주시게 되면은 작물의 칼슘 결핍과 미량요소 결핍 그리고 붕소 결핍, 칼슘의 이동을 돕는 간단한 칼슘제를 이렇게 만들어서 뿌릴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약으로 된 걸 쓰실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이제 좀 편하긴 하지만 좀 값이 비싸죠. 그래서 이렇게 염화칼슘을 이용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가지를 혼용해서 미리근을 넣어서 미량요소 복합비료를 함께 넣을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는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따로 아미노산 액비를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먼저 여기다가 통에다 놓고 좀 녹여주세요. 녹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약통에다 놓고 뿌려주시면 됩니다. 칼슘이 굉장히 잘 녹아요. 물에 넣으면 바로 녹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로 이제 잘 섞이게 하기 위해서 깔때기에 넣고
뚜껑을 닫고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가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넣으시는 것보다 이렇게 통에다가 넣고 먼저 녹이신 다음에 약통에 넣으시고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녹인 액을 여기다가 칼슘과 미량요소, 봉소가 들어간 것을 넣어서 뿌려주면 됩니다.